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민주당에서 조국에 대해서 반대했던 두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금태섭, 박용진. 그 중에 한 사람 금태섭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이라고 하는 핵심 요직에 발탁했습니다. 여러 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된 것이죠. 이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의 허를 찔렀다. 일종의 뒤집기 역전술이다. 민주당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의원을 포용함으로써 일종의 당의 포용력과 다양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그대로 어쩌면 대상을 한국당으로 바꾸면 100% 맞아떨어지는 일침입니다. 저는 인터뷰를 읽으면서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한국당에 대놓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금태섭 얘기 중에서 정말 이제 한국당이 귀를 열고 마음으로 새겨야 할 그리고 실천해야 할 그런 충고와 일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쇄신의 핵심은 반성과 새 인물 영입이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잠깐 제기됐다가 쑥 들어간 조국 사태에 책임을 지는 당정청 쇄신, 그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 지적을 하면서 그런 쇄신의 핵심은 반성과 새 인물 영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왼쪽 브리핑 차트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줄들은 한국당이 해야 하는 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전략은 한국당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한국당은 이 탄핵의 후유증, 이것을 새 인물 영입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새 인물 영입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첫째, 새 인물들은 친박계, 비박계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구정치의 책임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인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국당이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 낡은 사고방식, 구태의연한 스타일, 기득권 보호, 무사안일 웰빙주의, 이런 것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풍의 당 개혁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개혁운동은 뉴 페이스만이 가능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두 번째, 금태섭 의원은 현 정권의 친노와 친문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친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행정관 출신, 비서관 아니면 수석비서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 정권의 요직에 포진해 있다는 것. 친문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문 세력. 자, 이것을 한국당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친박 중에서도 구태친박. 구태친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첫째는 친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성공보다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 또는 다른 이익을 위해서 친박을 이용을 한 호가호위한 사람들. 충언과 비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는 구태 친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배신파. 자유한국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의 침을 뱉고 당의 우물에 침을 뱉고 당을 탈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다시 복원을 해서 나름대로 기력을 되찾자 슬그머니 당에 돌아온 사람들, 배신 탈당파, 이런 사람들을 엄정하게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의 정의가 살고 기강이 살고 시시비비가 완벽하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태섭 의원은 2030이 10명 이상 들어와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충고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국당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국당은 최근에 청년 대표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백경윤 청년이 여는 미래 이 단체의 대표와 그리고 전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장수영 두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청년 같은 사람들은 오디션이라든가 공개적인 경선 이런 것을 통해서 영입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런 특히 신보라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영입된 인사가 신보라 의원 비서의 남편이라는 거고, 신보라 의원이 그 단체의 전임 대표를 맡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관한 비판은 나름대로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백경훈 대표와 장수영 전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두 사람의 영입된 인물을 포함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경선, 비례대표 대규모 슈퍼스타 K 오디션을 해야 됩니다. 비례대표가 지난 2016년 총선 때 17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4월 총선 때 일단 하여튼 17명으로 잡고 17명 중에서 많으면 과반 8명, 반수 8명, 최소한 3분의 1, 6명 내지 8명을 청년들 2030에게 할애한다. 그래서 대규모 흥행이 될 수 있는 슈퍼스타 K 오디션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인단 앞에 서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으면 나는 당에 들어와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나는 국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다.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정견 발표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경선을 해서 뽑는다면, 그런 경선이 생중계된다면 한국당의 대단한 흥행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금태섭 의원은 4년 전에 민주당이 초선 의원이 46.3%가 될 정도로 대단한 개혁 공천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이 된 입장에서는 더 개혁 공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대폭 적절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로 대폭 물갈이하는 것입니다. 황교안의 새정치는 본인 단독의 힘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황교안의 새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폭 새로운 인물, 그래서 대단한 개혁 정신을 가진, 지금 한국당에서는 여러 가지 분란 사태와 실수와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도 이 정풍운동이라든가 개혁운동을 하는 그런 초재선 의원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대폭 물갈이를 해서 그런 신인들이 그런 개혁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터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2022년 그런 새 인물들이 2022년 정권 탈환을 할 수 있는 주력군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금태섭 의원은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무반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당에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은 보수군, 중도 보수건 아니면 중도건 유권자들은 반성하지 않는 한국당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의당 얻을 수 있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 이런 태도 때문에 이를지 모릅니다. 표창장 사태, 조국 인사청문회 TF 14명의 전 현직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50만 원 상품권을 줬던 것 전부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반성하고 그 일을 없던 걸로 하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금태섭의 일침, 한국당에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